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래간만에 좀 말랑말랑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외계인이 있다는 미국의 극비 군사시설을 정찰 비행했습니다. 러시아가 미 본토에 가서 정찰을 했습니다. 그것도 외계인 있다는 곳을 정찰했어요. 이게 뭐냐? 바로 러시아가 투플레프 154M 정찰기를 미국에 보내서 지난 3월 28일 미국의 본토를 정찰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찰 코스인데요. 샌디에고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샌디에고로 들어가서 샌디에고에 있는 미 태평양 함대의 최대 규모의 해군기지를 정찰했습니다. 그리고 쭉 동쪽으로 가서 에드워즈 공군기지를 정찰했습니다. 에드워즈 공군기지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군기지로서 미국의 최신 비행기들의 시험평가, 개발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B-21 스텔스 그 폭격기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B-21 지금 뭐 중국, 러시아 전부 그냥 유린할 수 있는 B2의 염가형이지만 성능은 훨씬 뛰어넘는 그 B-21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B-21 지금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시험평가하고 있는데 그거 아마 정찰하러 가지 않았을까? 왜? 무서우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로키 산맥 쪽으로 꺾어가지고 그 로키 산맥 중간에 있는 포트 오윈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를 정찰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로 치면 논산훈련소 같은 대규모 미 육군 훈련소인데 그 중에서도 해외 파병 직전에 마지막 그 훈련을 실전 훈련을 하는 과학화학 훈련장이 있는 곳입니다. 뭐 그곳을 이제 정찰을 했겠죠. 그리고는 네바다주로 항로를 꺾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51구역을 정찰했습니다. 제51구역. 여기가 바로 외계인이 출몰한다는 그곳입니다. 외계인 잡아놓고 그 고문해가지고 군사기술 빼서 최신 무기 만든다라고 하는 루머가 생산되는 그곳입니다. 정말 외계인이 있는지 이거 보러 갔을까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러시아의 정찰기가 미 본토를 저렇게 해집고 다니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픈 스카이 협정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픈 스카이 협정은 바로 이겁니다. 항공 자유화 협정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무력 행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정 조건에서 상대국 정찰기에게 자국 영공을 개방하는 협정입니다. 34개국이 가입했으며 사전에 합의된 항공기, 장비, 또 그 항로로 평시에 정찰 비행을 실시합니다. 당연히 상대국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 당사국의 연락 장교를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지금 정찰했으니까 당연히 미군 장교가 탔겠죠. 미군 장교가 타서 뭐 하늘 위에서 엉뚱한 짓 안 하는지 옆에서 다 감시하고 또 해당 항로 외에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는지 다 감시하고 있었겠죠. 34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과 우리나라 가입되어 있다면 서로 그냥 열심히 들어가서 봤을 텐데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정찰기, 즉 정찰기도 딱 지정을 합니다. 자, 이것만 할 거야. 이것만 할 거야 라고 정찰기 지정해놓고 그 정찰기가 미국 정찰기가 지금 러시아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찰하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미국을 정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협정이죠. 자, 러시아가 띄운 이 오픈 스카이 정찰기는 바로 투플레프 153M입니다. 이 비행기는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양성용 기체였던 투플레프 154LK-1을 개조해서 광학, 적외선, 그리고 사 정찰 장비를 탑재한 오픈스카이 임무용 정찰기입니다. 군사용 전문 정찰기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 영상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감청, 신호정보 이런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영상정보 수집 위주의 정찰기입니다. 들어가서 뭐 감청한다 그러면 상대국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영상정보 수집 위주로 정찰하는 그런 비행기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투플레프 154M 이 기체는 바로 과거에
소련 시절에 소련이 운영했던 우주왕복선이 있습니다. 부란이라고 하는 우주왕복선이 있는데 그 부란 우주왕복선의 조종사를 양성하던 기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러시아, 소련은 그 우주왕복선 없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 운영했던 그 기체를 이렇게 개조해서 오픈스카이용 정찰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에드워드 공군기지 그리고 샌디에고 그 해군기지 그리고는 외계인이 있다는 51구역을 정찰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들여다본 이 미국의 금단의 구역 51구역은 뭘까요? 바로 여기가 51구역의 항공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뭐 활주로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그 외계인이 있을까요? 자, 여기는 어디냐? 네바다주의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미국 정부 소유의 군사기지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룸호 공군기지, 즉 그룸 레이크 에어베이스입니다. 이 인근에 그룸이라는 호수가 있나 봐요. 서울시 면적 2배의 광대한 부지에 활주로와 대규모 지하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모든 접근이 통제되는 특급 보안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정부 소유 군사기지라고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미국 국방부일까요? 뭐 어느 정부일까요? 미국 국방부, 미국 공군은 우리 거 아니다. 우린 그런 거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부서도 그거 우리 거다. 라고 이야기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요. CIA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있긴 있는데 누구 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CIA는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미 정부 거라고 확정도 사실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비밀구역이고 이 51구역에 대한 것은 비밀 해제 기간이 150년입니다. 앞으로 150년 후에 정말로 이 51구역에 외계인이 잡혀 있는지 외계인을 잡아서 고문을 진짜 했는지 그걸 150년 후에나 알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누구도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한구역이라고 딱 적어놨죠. 여기에서부터는 지금 진입금지, 지나갈 수 없다라고 지금 영어로 완전히 경고를 딱 해놨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가족이 길을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알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SUV를 타고 여기 갔습니다. 그랬더니 건너편에 차들이 왔습니다. 이 차는 군인이 아니에요. PMC, 즉 사설 용병들입니다. 사설 용병들이 즉시 달려와서 이 사람들을 핸즈업, 손들지 않으면 바로 쏜답니다. 바로 쏴버린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이 많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지금 잡아가서 검문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검문 당하고 나머지는 검문 당할 때까지 계속 지금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손 내리면 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금단의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설 용병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군대에서 운영하지 않은 이상한 지역인 것입니다. 이런 지역을 러시아가 궁금했는지 여하튼 들어간 건 아니고 하늘 위에서 본 거죠. 자, 이 51구역은 UFO 상습 출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51구역 인근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뭐 이런 비행체 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이런 비행체 없잖아요. 그래서 UFO라고 지금 나와서 막 보도가 됐던 그 사진인데 이 외계인은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고요. 그냥 뭐 인터넷에서 봐왔습니다. 과거에 우리 E.T.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처럼 외계인이 이 동네에 있다는 겁니다. 소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들 잡아서 정보도 좀 얻고 또 외계인 죽은 시체도 있고 그 가지고 뭐 분석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루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90년대에 아주 재밌게 봤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외계인이 침공을 했어요. 미국을. 그래가지고 백악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을 타고 막 도망 다니다가 51구역이라는 데를 갑니다. 거기 가서 한번 참모가 그럽니다. 거기 가면 획기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대항해 볼 수 있다 해서 51구역으로 갔습니다. 비행장이 있으니까요. 갔더니
실제로 외계인들 잡아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었던 박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하여튼 그 51구역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대반격을 해서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내죠. 그때 마지막에 대통령이 직접 전투기를 몰고 가서 전투를 하는 그런 뭐 아주 미국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뭐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봤습니다. 그게 바로 51구역이었습니다. 이 51구역이 러시아는 정말로 궁금했겠죠. 진짜 외계인이 있을까? 자, 이 51구역은 극비 첨단 무기 개발의 산실입니다. SR-71 블랙버드 1950년대에 개발을 해서 60년대부터 실전 운용을 한 전략 정찰기입니다. 작전 고도가 8만 피트 이상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20km 이상의 고도에서 작전하는 거죠. 그런데 순항 속도가 무려 마하 3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항속거리가 무려 5,400km나 돼요. 이게 지금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마하 3의 속도로 나르는데 5,400km나 날아갈 수 있어요. 이 덩치에. 그러니까 도대체 이 기술이 어디에서 온 기술이냐? 그것도 1950년대 개발했는데 외계인 기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폭격기죠. 이것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21세기의 스텔스기보다 더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요. F-35보다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작고요. 이게 보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0.0003제곱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 F-22 전투기가 0.00063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 F-117의 한 2배 정도의 레이더 반사 면적입니다. 그리고 B-2 스텔스기 같은 경우가 0.0001이라고 하니까 그 워낙 비싸니까 그렇고 어쨌든 1980년대에 이런 다리미처럼 생긴 이상한 비행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나이트호크가 그 날아다닐 때 실제로 이런 비행기는 처음 봤으니까 UFO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51구역에서 최종 테스트를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RQ-180. 이것은 스텔스 무인 정찰기인데요. 2010년대에 개발했습니다. 지금 B-2 스텔스 폭격기가 0.0001제곱미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RQ-180은 측정 불가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측정 불가. 그런데 이것은 정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전과 사이버 공격까지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능력은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외계인이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극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북한 상공에서 탐지를 하고 있을지 아니면은 이란 상공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지 모스크바에서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극비입니다. 또 실제로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지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누구도 지금 실전 배치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60년대, 80년대, 지금 2010년대 이렇게 다 51구역에서 만들고 평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야, 이거 정말 궁금하다.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푸틴이 너무 궁금해서 51구역 한번 보고 와. 이번 오픈 스카이 정찰로 뭐 당연히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우리를 공격하는 B-21 폭격기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 일단 봐야 되고 그건 무조건 봐야 돼. 그리고 해군기지에 샌디에고에 지금 항공모함 몇 척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보고 와. 그리고 그냥 오지 말고 51구역 한번 보고 와. 진짜 이 자식들 외계인들 잡아놓고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공군기지 51구역 당연히 사전 통보하고 이 정찰기가 들어가니까 미 정부는 꽁꽁 숨겨놨겠죠. B-21 폭격기 당연히 경납고 속에 꽁꽁 감춰놨을 것이고 51구역에서 뭔가를 테스트하고 있었다면 그것도 지하시설에 전부 숨겨놓고 감춰놨겠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호기심은 뭐 대단히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51구역을 봤다라는 그런 재밌는 소식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베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